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왠지 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 두 가지 있는데요. 혹시 지질박물관에는 이미 와보신 분? 두 가정 있으시고, 네. 그리고 혹시 이 강의가 제목이 해피 지오사이언스 토크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신청하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머님이 대신 해주셔도 돼요. 예, 얘기. 재밌을 것 같아서. 재미? 뭐가 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글쎄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좋은, 예, 기대고. 또 특히 아니면 설마 할 일 없어서 오신 분들은 없을 테고, 학기 중인데, 그죠? 코로나라서 학교 못 가니까 오신 분, 그러신 분은 없을 테고. 이게 좀, 제목이 해피 지오사이언스 토크잖아요. 해피한 토크예요. 저를 심각한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좀 쉬운 얘기인데, 그 중에 하필이면 돌을 주제로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돌봄 교실이 아니라 돌봄 교실이에요. 돌봄 교실은 얘기만 해도 지겹죠, 어머님들은. 근데 이게 돌봄 교실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돌을 보는 교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교실을 이제 수업을 듣고 나시면 자꾸 돌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마법에 걸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 아이들인데 돌을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돌을 보고 있을까요? 돌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네. 돌 속에 있는 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금주 찾을 수 있어요. 돌 속에는 예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보는 이유는 숙제 때문에 보고 있는 거지만, 이 돌은 되게 신기하게 생긴 돌이라 이런 주변에 보면 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왜 다른지를 탐구하는 것도 일종의 재미고, 그거를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지질과학 하는 사람들인 건데,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연구소에 오기 전에는 그 국립과천과학관이라는 데 있었어요. 이 수도권에 있는 큰 과학관인데 혹시 가보셨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지금 하는 박물관에서와 비슷한 일을 했는데 이제 화석이나 생물들 전시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연구소에 와서는 그 지질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있는 지도는 그냥 길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질도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무슨 돌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국가에서 아주 필요한 지도 중에 하나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걸 만들어요. 그거 만들다가 다시 박물관으로 오게 됐는데 원래 전공은 화석이에요. 삼엽충이라고 하는 화석을 전공했는데 이제 돌 공부하다 보니까 돌 자체가 너무 재밌고 화석도 결국은 돌이거든요. 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화석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일반인들하고 만나서 강의를 하다 보면 화석 공룡 이름 외우고 하는 어떤 그 나이대가 딱 있잖아요. 그 때를 지나가면 더 이상 이 공룡 화석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 그냥 신비로운 생물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돌에 있고 돌의 일부고 우리 발 밑에 있는 땅의 일부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 교실을 급하게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제를 요약을 하자면 일단 돌은 중요하고 예쁘고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좀 더 자주 보면 삶이 윤택해진다. 말이 되는 소리 같으세요? 네, 말이 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야외에서든 박물관에서든 돌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외국 사람들은 예쁜 돌들 수집해요. 그냥 수시로. 우리나라는 돌이 없어서 돌 수집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는 돌이 엄청나게 많고 돌멩이 가지고 할 일 없어서 이걸 쌓고 있을까요? 뭔가 재밌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 소재가 돌일 뿐인 거고 그 돌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퀴즈. 어린이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오늘 일어나서 여기 올 때까지 봤던 돌이 뭔지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다 네 분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네. 요 맨 앞에 있는 학생부터, 맨 먼저 온 학생부터 해볼까요?
돌 본 게 없어요. 좋아요. 그래도 선물 드립니다. 네, 이거 나중에 돌 보는데 도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온 친구는 좋아요. 본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온 친구는 사암? 어디서 봤어요? 집에 사암이 있어요? 사암이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과학 샘플. 아, 집에 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딱 4학년이라 지금. 그러시구나. 훌륭합니다. 그 돌을 꼭 많이 오랫동안 갖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온 친구는 무슨 돌을 봤어요? 못 봤어요? 자, 그래도 좋아요. 이 문제를 왜 드렸냐면 이제 사실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을 봤어요. 근데 내가 본 게 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도자기도 돌로 만들죠. 돌 갈아서 만들거든요. 도석이라고 하는 돌을 갈아서 만들고. 이거 다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어디서 나와요? 돌을 캐서 거기를 녹여서 뽑아내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금속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아직 안 들어봤겠지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옛날 선사 시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글씨도 못 쓰던 시대. 그 청동기 시대라는 게 뭐냐면 이미 백 몇십만 년 전에 사람들은 돌에서 구리를 뽑아서 썼다는 거거든요. 원시인도 뽑았었는데 우리는 못 쓰겠어요? 훨씬 더 잘하겠죠? 그리고 집에 돌이 안 들어간 집 있어요? 모든 집엔 돌이 들어가요. 뭐 타고 오셨어요, 오늘? 차에 들어가는 금속 다 돌에서 만들죠. 비행기 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공항에도 다 돌이에요. 비행기 자체도 돌이고 공항도 다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돌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은 돌로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전기 만들고 난방하려면 연료가 석탄 연료가 필요해요. 아직도 석탄 많이 쓰는데 석탄도 돌이에요. 식물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살짝 구워진 돌. 그 다음에 여러분은 돌을 먹기도 해요. 위장병 있으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을 약인데 여기에도 돌가루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종이에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종이 하얗게 만드는데도 돌가루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보고 있는 이 경치 속에 돌이 없는 데가 있어요. 하루 종일 평생 죽을 때까지 돌을 보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거를 조금씩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돌은 산소 같은 존재다. 산소 없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없죠?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일단 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실제로 뉴스에도 자주 나와요. 뭐 싱크홀이라고 땅이 푹 꺼지는 현상 발생해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땅이 꺼지는 거 뭐예요? 돌이 꺼지는 거예요. 그 돌의 속에 땅 밑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산사태. 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백두산, 좀 먼 데 있어서 우리랑은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크게 폭발을 하면은 저 연기가, 재가 우리나라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하고 일본, 뭐 미국까지도 영향을 줄 거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랑 관계 있는 돌에 대한 얘기죠. 지진, 특히나 경주 지진 이후로 뉴스에서 지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진 느껴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도 경주 지진 날 때 흔들렸거든요. 지진이라는 게 뭐예요? 돌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돌이 끊어질 때 땅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에요. 다 돌에 관한 거고. 요즘에는 이런 화석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와요. 어디 경상도 어디에 공사를 했더니 엄청난 공룡 발자국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누가 성명서를 발표하네 아니면 이걸 누가 몰래 뭐 밀수를 했다네 뭐 이런 뉴스에 관한 화석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돌이에요. 공룡 발자국, 공룡뼈, 삼엽충 이런 게 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살던 생물들의 흔적이 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고 예술품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 유명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대리석이라는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건축물 뭐 남대문 무슨 다보탑 다 돌이죠. 그다음에 놀이와 여행에 있어서도 돌이 중요하다.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하게 옷 입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돌멩이로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지구상의 생물은 어디 살아요? 돌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거를 집에 갖고 계신 학생 대단한 거고, 못 봤지만 이제 앞으로 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질문들만 적은 거예요. 이거를 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돌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사암 얘기했죠. 사암 말고 또 다른 돌 이름 아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여감, 이암, 석회암, 다이아몬드도 돌은 돌이죠. 또 그죠? 뭐 또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돌이 이름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이 몇 살인지 아세요? 한 3천만 년, 3천만 살? 1억 살? 10억 살? 30억 살 나왔습니다. 30억 살.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은 사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25억 살 됐어요.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죠? 46억 살. 46억 살인데 그 전에 만들어진 돌들은 우린 한반도에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된 건 25억 살. 돌에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다음에 우리가 놀러 간 캠핑장에서 이 산이 딱 보니 산사태가 날 것 같은지 안 날 것 같은지. 우리 집에 혹시 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돌이 있다면 얘가 이름이 뭐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우리나라는 옆에 있는 일본보다 큰 지진이 적은 이유는 뭘까? 뭐 다양한 질문들을, 돌에 관한 질문들을, 특히나 우리 생활하고 관계 있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돌을, 이 중요한 돌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하게 보자는 게 아니고 재미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로 보게 하려면 돌하고 친해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돌하고 한 번씩 친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3살, 4살, 5살. 소꿉놀이를 시작할 때. 그때는 누구나 돌을 갖다 쓰고 많은 아이들이 돌을 주워서 집에 갖고 와요. 혹시 우리 아이는 절대 돌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도 그랬대요. 제 집사람도 그랬대요. 그 옆집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0%는 아니겠지만 항상 우리는 돌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그 재미를 다시 찾자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걸, 돌이 왜 재밌을 수 있냐. 예쁘고 신기해요. 돌은 일단 종류가 되게 많고 색깔과 무늬가 다양해요. 무슨 돌인지 이름 몰라도 돼요. 빨간 돌, 파란 돌, 보라색 돌, 심지어 노란 돌도 있어요. 하얀색 돌도 많고 무늬가 아주 특이한 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돌로 만든 공예품인데 이거 어머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마노라고 하는 돌이거든요. 뭐 브로치 같은 거 만들고 보통 DIY 공예 하시는 분들 많이 써요. 또는 아게이트라고 불러요. 이것도 돌이에요. 땅속에서 나오는 돌. 천연 돌이에요. 저거 뭐 색깔 칠한 게 아니에요. 저런 거 가지고 딱 부딪히면 소리가 아주 예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로 뭐 사실 종도 만들고 저렇게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어요. 이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돌인데 무늬가 있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여기서 무슨 무늬가 보여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휘어져 있는 무늬가 보여요. 그죠? 좀 이따 다른 무늬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보석들 다 돌이고 이런 돌도 있어요. 이런 돌들은 집에 가끔씩 하나씩 있는데 집에 있어요? 그 돌 이름은? 네? 누구 집에? 할머니 집에 놔두고 왔어요. 빨리 찾아오세요. 그게 귀중한 건데. 그 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잼스톤? 잼스톤은 요런 보석을 잼스톤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꽃 모양.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꽃돌이라고 불러요. 또는 한자로 하면 화석.
그 생물이 죽은 화석이 아니라 꽃화 돌. 이거는 사실 화산이 터질 때 만들어지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나와요. 특히 유명한 데는 청송, 경상북도 청송 가면 이런 돌들이 막 집채만한 돌들이 전시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쁘잖아요. 자, 제가 봤던 무늬는, 이 돌의 무늬는 요거예요. 하트 땡땡. 돌에는 신기한 무늬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진짜 거짓말 한 거 아닌가 보세요. 자, 자세히 보시면, 그죠? 하트가 보이죠? 그죠? 뭐 하트도 보이고, 다이아몬드도 보이고, 무슨 꽈배기 모양도 보이고, 별게 다 보여요. 그냥 보면 예쁘고 신기하죠? 돌이 좋으니까 수집을 해요. 어디 가서 놀다가 예쁘면, 아니면 또 가족들하고 어디 갔는데 예쁜 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주워왔다고 예쁘게 마킹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소개하자면, 이건 제가 S자 보이세요? 슈퍼맨의 S자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엄청 힘들 때 친구들하고 캠핑을 하러 갔는데, 거기 바닥에서 주운 거예요. 왠지 저한테 힘을 줄 것 같아서, 슈퍼맨의 파워를 줄 것 같아가지고 고이고이 모셔놓고 제 책상에 딱 올려놨어요. 이런 의미도 제가 줄 수 있고. 여기서 뭐 보이세요? 수정. 수정. 어떻게 알아요? 뒤에 수정도 있어. 수정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어디서 얼마 주고 샀을까요?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10,000원. 또, 좀 더? 10만 원. 그건 좀 너무 같네요. 공짜. 이건 제가 주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변에서 놀다가, 서해안의 해변에서 놀다가 저희 아들이 찾은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돌을 보기 시작하면 예쁜 것들이 보여요. 이 수정 사실은 되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땅을 잘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 요것도 이 돌하고 같은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마노라고 하는, 아게이트라고 하는 그 예쁜 돌의 일종이에요. 줄무늬가 아주 예쁘죠? 이것도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해변에서 놀다가 그냥 주운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깨는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찾은 거예요. 예. 깨져서 굴러다니니까, 자갈밭에. 요 옆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벽 사진.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거 다 화석이에요. 예.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건축업자들도 뭐 정확히는 모르고 팔고 있지만, 이런 화석이 들어간 돌은 나중에 잘 보세요. 어디 리조트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대전에 사니까 이제 건양대병원에 자주 가는데, 아파서. 거기 벽도 화석으로 돼 있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소꿉놀이 할 때 돌이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그 쑥을 어떻게 찧어요, 이거를. 그죠? 그것도 재밌고, 돌멩이 가지고,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진인데, 물론 어떤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에서는 돌 가지고 공예를 만들기를 하지만, 이렇게 참 멋있는 돌을 자기가 직접 주워서 그 돌의 성질을 알고, 돌의 모양을 알고, 동그란 돌만 주워야지, 아니면 네모나고 평평한 돌만 주워야지, 마음 먹고 주워서 만드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또 저희 아들 자꾸 팔아먹는데, 그냥 돌 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박물관에 있는 야외에 큰 돌들이 많은데, 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올라가는 걸 허용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돌멩이 가지고 노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던지고 깨고 얼마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좋은지 몰라요.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면 돌멩이로 실로폰도 만들어 놨어요. 돌멩이 때리면 소리가 아주 좋은 돌들이 있어요. 저희는 없어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돌은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재밌 중에서도 요즘엔 또 뭐가 많이 늘어났냐면, 지질공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립공원은 들어보셨죠? 국립공원, 우리나라에 뭐 지리산, 설악산 다 국립공원이잖아요. 지질공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벌써 10년, 10여 년 전부터. 그게 뭐냐면 공원의 주제가 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꽃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청송, 주황산 지질공원, 청송 지질공원도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런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들이 주제고, 어떤 경치 좋은 곳에 가면 그 돌이 왜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이 국가지질공원이 우리나라에 12개나 돼요. 대전 근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단양, 그 다음에 전라북도 부안, 진안이 더 가깝다. 무주 진안,
거기도 국가지질공원이에요. 마이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면 이제 멋있는 돌, 특이한 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소재가,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더 늘은 거죠. 돌멩이를 주제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연기념물 중에서도 이런 화석 산지, 동굴, 특이한 암석 나오는 곳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80몇 군데 천연기념물이,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이 400 몇 개인가 되는데 그중에 거의 100여 개가 돌 관련된 천연기념물이에요. 딱 가면 표시돼 있죠. 이거 천연기념물 제 몇 호입니다. 딱 보호도 돼 있고. 가서 보는 건 자유롭지만. 그다음에 이런 흔들바위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딱 한번 밀어보고 싶은 생각. 이런 건 많아요. 흔들바위는 꼭 설악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달산에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재미도 많지만 돌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흥미가 있으면 꼭 무슨 박사학위를 갖지 않아도 연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하면 돼요. 외국에는 그런 게 되게 흔해요. 아마추어 돌 수집가가 특이한 돌을 또는 특이한 화석을 주워요. 자기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문가들하고 함께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에 이름이 나가요. 진짜로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기한 걸 처음 봤거든. 근데 이 찾은 사람은 맨날 그런 걸 취미로 찾으러 다니고 서로 공생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외국에 제 친구들도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 명함에 들어있는 화석 그림인데,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찾은 신종 삼엽충. 재밌잖아요. 꼭 공부를 꼭 무슨 어디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재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돌 화석 연구에서 결국은 뭘 알아낼까요? 옛날, 이거는 4억 5,800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화석, 돌,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그런 걸 연구하고 분석해서 옛날 지구의 모습을 밝혀내는 거예요. 옛날만 알면 뭐가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억 년이 더 지나면 뭐 사람은 없겠지만 다시 지구에 땅덩어리가 하나로 붙어요. 네. 전 그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정말 그때 되면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 배 안 타고. 근데 그때까지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돌 보기가 좋은 근거가 있는데 일단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구에 어디에 가나 돌이 있죠. 그리고 아주 돌은 그러니까 화산에서 만들어졌냐 아니면 물속에서 만들어졌냐 뭐 바다 밑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침전이 돼서 만들어졌냐 아니면 화석이 쌓여서 만들어졌냐 등등 돌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장소가 다양하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위치나 원인과 그런 과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색깔, 무늬, 모양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돌의 종류는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정보인데 크게 170가지나 된다. 그러니까 돌의 이름이 170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 학생 한 5개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 170가지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이름이 있는데 크게만 보면 저 정도래요. 근데 이게 그 옆에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지질도라는 거를 그려놨는데 이 지질도라는 게 뭐냐면 뭐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여기서 뭐 우리 동네는 어딘지도 모르겠고 길도 하나도 안 보이지만 이 다른 색깔들이 다 언제 만들어졌냐 돌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된 거예요. 알록달록하죠. 정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문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면적에 비해서 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렇게 색깔이 좀 더 흐린 것, 그러니까 약간 이 조금 더 이 하얀색 이런 것들은 변성암이고 요 옅은 핑크색도 변성암인데 약간 진한 핑크색들부터는 다 화성암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그리고 변성암이 많은 이유는 모든 땅덩어리는 거의 다 변성암이 있어요, 바닥에. 왜냐면 지구 껍데기 자체가 대부분이 변성암이거든요. 지구 땅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서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돌이 성질이 변하거든요. 그게 변성암이에요. 그래서 변성암도 많고 땅을 만드는 것 자체는 마그마예요, 항상. 이거 원래 이건 제 시나리오에 없는 건데 지구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요? 46억 년 전에? 그냥 펄펄 끓는 마그마 상태였어요. 왜냐면 하도 운석들이 와서 때리니까 다 녹아서. 그럼 처음에 생긴 돌은 그 마그마가 굳은 돌이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생긴 돌은 화성암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밑에서는 마그마가 올라오죠. 땅이 움직이죠. 하니까 이제 화성암, 변성암이 대부분의 땅 껍데기를 만들고 있지만 그 더 위에 표면, 뭐 바다 밑이라든가 호수 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제 퇴적암이 쌓이는 거죠. 퇴적암의 표면적도 상당히 넓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가 퇴적암인데 당연히 그 퇴적암 밑에는 화성암과 변성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또 따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부탁드린 건데 운영진한테 돌을 하나씩 갖고 오십사 했어요. 혹시 돌 가져오신 분? 이 돌 얘기를 좀 재밌게 나눠보려고 했는데 여기 상당히 시간 많이 쓰려고 했는데 보통 그런 집이 있잖아요. 아까 할머니 집에 놓고 왔다는 그 꽃돌 그런 거 집에 있으면 혹시 이제 한번 아니면 그런 돌이 아니어도 집 안에 붙어있는 벽에 붙어있는 돌이라든지 바닥에 깔려있는 돌이라든지 아파트에 겉에 붙어있는 돌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어디 놀러 가시면 항상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저처럼 아니 미친 사람처럼 돌을 수집하실 필요는 없지만 놀다 보면 재밌는 돌들, 좀 신기하게 생긴 돌들이 눈에 띄면 저희 아들은 아직도 한 3학년인데 아직도 돌을 어디 가면 항상 하나씩 꼭 주머니에 넣고 오거든요. 이유가 모르겠어요. 특이하고 신기하고 재밌나 봐요. 항상 들고 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아 놓는데 그런 돌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수술을 해서 퇴원을 했고 회복을 했는데 처음으로 어디 놀러 갔다. 그때 가서 찾은 예쁜 돌이 있으면 그것도 꽤 의미가 있잖아요. 수술 회복 기념 무슨 돌 이런 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디 놀러 가서 엄청나게 다친 일이 있는데 그 다치기 전에 하필 내가 뭔가를 주웠어요. 그럼 내가 다리 부러진 돌 뭐 그런 돌 나한테 의미 있는 돌들이 하나씩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모았다가 다시 보면 추억도 생기고 그다음에 다 모아놓은 거 펼쳐보면 나만의 박물관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보통 제 아들만 보이시겠지만 이제는 돌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돌의 무늬가 특이하지 않으세요? 막 동글동글한 게 막 들어있잖아요. 이런 돌이 흔할까요? 엄청나게 흔해요. 이거는 무슨 문화재도 아닌데 남의 집 용인에서 찍은 건데 용인에 무슨 캠핑장 앞에 태우는 돌이에요. 이런 돌은 용인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돌 위에 앉아서 찍은 건데 봤더니 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돌을 실제로 저기도 있긴 있는데 지금 비가 안 오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변성암이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 변성암 많다고 그랬죠. 변성암, 화성암 많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건 되게 흔해요. 근데 예쁜 무늬가 예뻐요. 근데 이 동글동글한 무늬가 마치 뭐처럼 보이세요? 개구리알? 또는 너무 여러 개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 옛날 사람들은 저거를 사람 눈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이름이 안구상 편마암이에요. 사람 눈알 모양의 편마암. 재밌어요. 웃기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웃기잖아요. 눈알 편마암이래. 그죠? 웃기죠? 근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막 돌이 중요하다,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친해질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중에 석기인 아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석기인의 후손이거든요. 석기인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돌멩이 갖고 화살촉 만들고 창촉 만들고 칼 만들어서 사냥하고 옷 만들어 입었던 사람들이 석기인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말 아주 실용적인 지질학자인 거예요. 어떤 돌을 때렸더니 불똥이 튀더라. 어떤 돌은 때리면 아주 날카롭게 깎아지더라. 그런 걸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기인들은 대부분이 지질학자인 거예요. 그 지질학자님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인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차도 타고 다니고 있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후손이면 뭔가 기질적인 게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힌트를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어디 가면 항상 사람들이 돌만 보이면 탑사쳐. 왜 그럴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항상 어디 가면 뭐 이런 건 흔하게 볼 수 있고 우리 산수화에도 보면 저건 정선 어르신의 그림인데 돌산 많이 그리잖아요. 거기서 막 폭포가 내려오고 있고 막 산은 그 산수화에 돌이 빠지지 않고 이거는 영월에 있는 소원바위 또는 합장바위라고 불러요. 합장이 뭔지 아시죠? 요런 손 모양을 합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 가면 이름표도 써 있어요. 저 산 밑에 가면 소원바위고 유래가 어떻고 이런 게 써 있어요.
어떤 특이한 돌을 보면 가서 소원을 빌고 크게 물을 떠놓고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돌에서 뭔가 신비로운 힘 이런 게 있다고 믿고 거기에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부터. 돌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던 거죠. 그 집에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서 이거 사실은 이 껍데기는 새콤달콤이에요. 새콤달콤 껍데기인데 그럼 아주 작은 돌이라는 소리죠. 저희 둘째가 3살 때 주워온 돌인데 이건 비비탄이고 그죠? 네, 이건 비비탄이고 요거는 석영이라는 거고 요거는 장석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식탁 위에 이렇게 새콤달콤 껍데기에다가 돌을 모아놨더라고요. 그 어린이집 갔다 올 때 주웠대요. 이런 거를 왜 줍는가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구를 쓸 줄 아는 동물이고 그 도구 중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자연스럽게 예쁘거나 중요함을 느껴서 그걸 가져오는 습성이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꼭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애가 돌 주워오면 절대 말리지 마세요. 그거 갖고 나중에 얼마나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말려요? 그게 뭐 크게 우리한테 나쁜 일 시키지 않잖아요. 돌 주워오는 게. 청소만 조금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지질학자의 후손이고 항상 돌을 보거나 돌을 분류하거나 갖다가 쓰는 능력이 기질적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돌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 현대 문명과 합쳐져서 더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말씀이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돌을 보기 시작하면 놀이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또 취미도 많이 다양해져요. 돌 가지고 하는 뭐 공예도 될 수 있고 만들기 여러 가지. 저는 지금 돌 가지고 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소리 예쁜 소리 나는 돌을 찾으러 다니는 거 그거 자체도 재밌고 만드는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아까 지질공원 같은 것처럼 어디 가면 항상 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거기 유명한 음식만 먹고 올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이 저번에 여행 갔던 데랑 다른 돌이고 그 돌은 뭐 나이가 25억 년이고 이런 걸 알고 나면 내가 25억 년짜리 돌 만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보통 경상도 쪽에 가면 한 1억 년쯤 된 돌이 많은데 이번엔 1억 년이야. 1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 발자국도 보고 돌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화석도 발견하실 수 있고 그럼 또 어디 가면 정말 좋은 거 하나 주워와가지고 우리 집 가보로 이거 25억 년짜리 된 돌인데 왜냐면 거기 바다에 가면 널려 있거든요. 하나 주워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가져와서 저 조그만 거 하나 주워와서 우리 집에 딱 모셔놓고 틈날 때마다 한번 만지면서 이제 그때 추억도 생각하고 25억 년 지구의 기운도 받아보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돌을 잘 보고 그러니까 재밌게 보고 많이 보기 시작하면 제 생각은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무슨 지진, 화산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그 재해들을 또는 그것이 나온 기사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사가 이거 잘못됐네. 이건 과장이네. 실제로 안 그럴 거니까 뭐 조금 안심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어온 생물과 바위와 공기와 물의 조화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하는 안목이 깊어진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 지금 요새 봄 날씨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작년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이걸 기상이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 지구온난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근데 문제는 지구온난화는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고 삼엽충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누구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면 그 옛날에 대한 그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에 훨씬 쉬워져서 오히려 이런 오해를 좀 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최근에도 팽팽하게 싸우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이 지구온난화는 원래 예정됐던 것이다. 아니면 원래 이거는 사람 때문에 된 거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사람이 영향이 크다는 거를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렇게 기상이변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온난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옛날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그 기후 온난화가 그 극도에 달했던 중생대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네이버, 구글 지질학적인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유튜버들도 보면 막 화석 탐사하는 가족 뭐 유튜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모르는 분들은 사실 약간씩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약간 지식이 검증된 것들이라도 많이 접하시게 될 건데, 그럴 때 그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생활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아,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애들은 이런 방향으로 키우자. 아니면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담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어린이들도 좀 알 수도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를 정부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라라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학생. 아, 그레타 툰베르. 예. 그런 나라들에는 특히나 이런 박물관의 역사도 길고 지질학의 역사가 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체가 역사적으로 돌 보는 게 생활화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지구의 앞날을 정말 진지하게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를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지는 거고,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해서 그거를 활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약간 좀 큰 인물이 되는 데까지의 이 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짧게나마,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었죠? 드린 거고, 기념품으로 드린 책도 뭐 제가 써서 드린 게 아니라 돌 보는 거를 생활화하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내 생활 속에 돌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쓴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간이 벌써 이미 이렇게 딱 제가 마쳤으니까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